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각종 추문에 휘말렸던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아내인 이민정 씨가 지난 목요일 함께 입국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네.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이병헌 씨 좀 진심 어린 표정과 말투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그 질타는 책임을 지겠다. 가족에게까지 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그런 빚을 졌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죠. 근데 그 이민정 씨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지금 입국하는 모습인데 한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두 사람이 동반 귀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그 취재진 앞에서 이례적으로 딱 그 포토타임을 갖는 것처럼 기자회견,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민정 씨가 저렇게 이제 먼저 가고 그리고 네. 이제 이병헌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앞에 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 상당히 네. 좀 어두운 표정으로 네. 거듭 이제 사과의 말을 했는데요. 네. 팬들의 이제 반응이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은 냉정하고 굉장히 냉랭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 댓글들도 다 봐요. 네. 타 방송에서 나온 기사 밑에 댓글들도 다 보는데 굉장히 한 90% 이상은 다 냉랭한 반응이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진정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돌아서는 게 대중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이제 작품이 개봉해야 될 영화가 3편이 남아있는데 그런 대중들의 마음은 그 3편의 개봉 영화의 흥행 성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 기자회견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작품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병헌 씨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에 대한 판단도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광고계에서도 배우자인 이민정 씨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의 피해자인데, 이미지 타격의 피해자인데, 이민정 씨를 모델로 기용하고 싶어도 좀 주저하게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병헌 씨는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동반 귀국했지만 이제 이민정 씨가 지금 이제 임신 중이고요. 상당히 최근에 이제 마음고생을 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반지들은 꼈는데 보통 이게 포토 기자분들이 빅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손을 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슈가 될 경우에는요. 근데 이병헌 씨도 끼지 않았고요. 결혼 반지를. 이민정 씨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임신하게 되면 몸이 부니까 결혼 반지가 안 맞아서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몸이 부었다라고 보기에는 이민정 씨 만삭 지금 8개월인데도 8개월에서 9개월을 넘어가는 몸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높은 그 힐에 구두를 신고 지금 입국을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두 사람이 마음으로는 이미 냉랭한데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정한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또 이병헌 씨는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이민정 씨 배려하는 모습이 그래서 보인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민정 씨 돌아와서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경기도 광주 신혼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쭉 취재를 정말 이병헌 씨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알려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런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하고 계속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치열한 공방을 했었죠. 그러다가 여성분들에게 뭔가 그 연애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자를 주고받게 됐을 때 이병헌 씨가 먼저 사건의 단초를 제기를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나왔을 때 이민정 씨 친정집에서 굉장히 많이 역정을 어르신들이 내고 결혼에 대해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황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되게 접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두 사람들의 그 결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처음에 역정을 냈었어도 이민정 씨, 이병헌 씨 결정을 따르고 그걸 수용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병헌 씨 이제 영화 개봉도 또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고 또 잘 좀 재개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재욱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1월이죠. 1월에 두 사람이 이제 열애를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 인정을 하고요. 근데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안재욱 씨가. 71년생으로 공식 프로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살 연하의 뮤지컬 배우. 같이 뭐 상대역으로 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래서 5월 결혼설이 제기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뭐 상견례에 대해서도 다 주고받아줬고 뭐 등등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재욱 씨 측은 아직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맞는데 뭐 결혼식
직장을 잡고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뮤지컬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재욱 씨가 굉장히 그 지금 연애하고 있는 최현주 씨에 대한 마음이 깊고 예. 결혼에 대해서도 분위기상으로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달의 차이지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예. 이야기를 제 취재원이 해주더라고요. 예, 안재욱 씨가 원래 좀 유명한 게 네. 이상형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렇게 까다로워서 소문이 노총각이 되는 났었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에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예. 배려심 깊고 또 이쁘고 또 재원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재욱 씨 이상형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결혼에 네. 이상이 없을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오래 기다렸으니까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럼요. 건강 문제도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참 네, 듣기가 건강은 좋습니다. 회복이 됐다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김현중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네. 진실 공방이 뜨거운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연예가 파일 할 때 예. 그 김현중 씨가 전 여친하고 임신을 하게 돼서 그게 보도가 됐고 김현중 씨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자친구 측에서는 임신은 맞고 김현중 씨 아이도 맞고 하나 결혼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없고 근데 김현중 씨 측에서는 그 여성분에게 원하는 병원에 가서 같이 그 진단을 하자.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다. 산모도 예. 아이도 걱정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난 게 맞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뭐 모성 진료죠. 뭐 이런 것까지 모성 검사 진료지까지 그 전 여자친구분이 공개를 했어요. 예. 임신 6주가 됐고 뭐 9월이 되면 아이 엄마가 된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뭐 문자 메시지를 막 다 보여주기도 예. 하고 이런 보도의 행태에 대해서도 예.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까서 다 보여야 되느냐.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다 네네.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쪽 네. 얘기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오죽하면 두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싶다라는 게 대중들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대중문화를 평론하고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예. 드린다면 예. 전 여자친구분이 억울함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호소를 했어요. 김현중 씨의 아이가 맞다라고 한다면 김현중 씨가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러면 예. 대중들에게 지금 이미 질타를 받을 만큼 받았고요. 오랜 세월 고생해서 쌓아온 이미지도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럼 더 이상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자꾸 이렇게 소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양측이 언론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변호사까지 있으니까 예. 같이 입회하에 병원도 가고 양측이 해결됐다라는 것만 최종적으로 보도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김주아 전 MBC 앵커가 네네. TV조선으로 이직한다는 뭐 소문도 있었는데 확정된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무렵에 예. 그 TV조선에 김주아 앵커가 나타났다 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아우, 얼굴도 굉장히 조그맣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었는데도 민원이 여전합니다. 이쪽으로 오나 봐요라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한 반나절 하루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그 TV조선으로 이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아 씨 측에서는 아직까지 사표를 내지 뭐 수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절차상 이거는 아니다. 논의되긴 있으나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화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뉴스에서 간통죄였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네. 또 연예가와 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간통죄와 관련이 됐던 연예인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희비가 좀 엇갈리는 거죠?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좀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쭉 보니까 탁재훈 씨하고 김주아 앵커예요. 예.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간통죄 폐지 며칠 전에 아내분께서 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거 그것과 별개로 그 3명의 여성분에게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공소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탁재훈 씨는 조금 한시름 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예. 여러 가지 뭐 여기 저질렀고 안 저질렀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리고 또 김주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분에게 그 혼외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랜 세월 여자 문제로 내가 가슴앓이를 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가 됐는데 제가 변호사분들에게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니까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되더라도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높아지니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폐지가 돼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간통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사실 뭐
뭐 논의의 핵심에 섰던 분 중 한 분이 옥소리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위원 제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합헌이었죠. 예, 이후에 지금 이렇게 위원 결정이 나왔고요. 네.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합헌이 그때 이제 2008년 10월에 나왔죠. 근데 예. 그 옥소리 씨에 대해서 최종 판결은 그해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네. 해서 여러분들이 막 맞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요. 네.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심을 청구해서 과연 명예를 되찾으려고 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예. 이미 도덕적으로 여론 심판에서는 제가 표현할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봄에 컴백을 위한 준비를 하고 국내에 왔었다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옥소리 씨야말로 간통죄로 인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연예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황수정 씨도 좀 얘기가 있었죠. 그랬었죠. 2001년에 그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구속됐던 상황이 있었죠. 예. 근데 같이 그 마약 복용했던 그 혐의로 구속됐었던 강 씨에게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 씨의 부인이 그때 당시에 황수정 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됐던 건데 간통죄로 인한 그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인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하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죠. 저희가 뭐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거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이미지가 절대적인데요. 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걸그룹 아이돌을 꿈꿨던 베이비카라 연습생 소진 씨가 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많았던 20대 초반이었지만 가능성이 많았던 연습생이었고 한 5년, 6년 정도 연습생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카라의 멤버가 한 니콜 씨라든지 지영 씨가 나가면서 새로운 멤버가 누가 되느냐 때문에 주목을 한때 막 받았었죠. 근데 예. 원래는 그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연습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소진 씨 같은 경우에는 연습에 강했던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이 친구가 이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탈락을 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 그 기획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능력 있는 친구라서 구제를 해주고 싶어서 뭐 혼성 듀오를 결성을 해보기도 했었고 예. 그러나 또 운이 또 안 따라줘서 그 남자 멤버가 또 나가겠다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이 됐었고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이분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예. 오후부터 밤늦게까지는 연습에 열중하고 이런 생활만 계속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사회와 좀 어느 정도 단절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예. 아버지의 반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고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데뷔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스스로 좌절을 하고 생을 포기한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현주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뭐 화려한 모습만 보다 보면은 뭐 연습하는 것쯤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저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부분이 좀 있나 보죠. 왜냐하면 데뷔를 예.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조건 씨, 2AM의 조건 씨 같은 경우에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동안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 비용은 또 기획사에 계속 빚처럼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빚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데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데뷔할 때까지는 인고의 세월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알아봤는데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